정해울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별 운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일간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을사년의 정해월이죠. 을사년의 정해월. 사화는 열린 상태, 해수는 닫힌 상태. 그러니까 잠들만 하면, 문 닫고 잠잘만 하면 문 열어 하는 거예요. 문 열어.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카톡이 온다든지 지금 장사하냐 영업하냐 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갑자기 열려고 하는 기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갑자기 뭐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 닫고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이제 충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이게 뭐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제 끝났다 싶은데 강제로 여는 거죠. 이제 뭐 상황이 다 정리됐다 싶은 건데 다시 거론을 한다든지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거론되고. 근데 이제 지금 을사년의 정해월은 그런 건 아니죠. 을사년의 정해월 같은 경우는 사화가 닫히는 거죠. 사화가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사화를 닫으려고 하는 거죠. 수월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사화의 확장을 제어하고 중단하고 더 이상 새로워지지 좀 말아라. 더 이상 확장하지 말아라. 이제 닫으려고 하는 기운이죠. 저도 최근에 뭔가 막 새롭게 하려고 구상을 많이 했는데 뭐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는 걸 보니까 치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게 좋은 거는 아니겠구나. 을사년 정해월의 사해충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천간의 정화는 어디서 나온 거죠? 뭐 자기 사주에 정화의 근거가 되는 글자가 있으면 이 궁성에 맞춰가지고 또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미토에 근거할 수도 있고 오화에 근거할 수도 있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주를 떠나서 이제 흐름으로 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술중 정화에서 올라왔다는 의미가 뭐냐면 화에 대한 기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옛날 일이죠. 자, 수가 시작됐던 게 2019년부터거든요.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민년에 2022년에 또 화가 잠깐 그 지장간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때의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을사년에도 화가 들어왔으니까 또 을사년 여름에 있었던 기억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을사년의 사화가 병화로 이렇게 투간이 됐었기 때문에 술중 정화는 더 이전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오래된 중단되었던 먼 과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천간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천간으로 올라와서 해수를 달고 와서 이렇게 충을 하면서 스톱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일간별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자, 이렇게만 봐도 뭐랄까 굉장히 뒤끝 있지 않나요? 자, 뭔가 과거의 일을 가지고 충을 해서 멈추게 한다. 일간별로 이유가 다를 수가 있겠죠. 과거의 문제를 빌미 삼아서 이 을사의 진행을 스톱을 시키겠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병화는 한번 쭉 훑어보듯이 쓱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정화는 뚫어져라 보는 거죠. 세밀하게 보는 거죠. 은근히 피말리게 하는 게 정화죠. 그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이게 뭐 직장 내 인수인계라고 한다면 병술월에는 쓱 한번 말을 해준 거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근데 정해월이 되면 아주 디테일하게 피말리게 하겠죠.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쓱 한번 보고 이거 견적이 안 나오겠다, 그만둬야겠다 싶어가지고 빤스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병술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갈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 정도의 여부만 이제 확인을 했다면, 이제 정해월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구나,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었던 것들이 택도 없는 경우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파악했다 싶었는데 웬걸 지금부터인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또 연결이 되니까
끊겼던 인연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흐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치게 된 사람들과 밥 한번 먹자 했던 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해수는 이것저것 모이는 공간이죠. 잠드는 시간을 의미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해중의 간목이죠. 왜 잠들면서 생각하잖아요. 내일 뭐 할까? 그냥 꿈꾸듯이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막연한 희망.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천간의 이 정화는 시점으로 보자면 그거를 뜻하고 은근히 사람 잡을 것 같은 그런 글자가 되는데 지지의 글자는 막연한 희망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기대 반 불안 반 뭐 이런 느낌이죠. 저 인간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번 달에는 뭔가 누군가와 재회를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앙금이 풀리진 않은 거야.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이 풀리진 않은 건데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막연한 희망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화가 따뜻함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따스함을 못 잊는 사람인 경우는 막상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일간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간목일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가 하려는 뭔가를 중단시켜야 하는 미션이 걸려 있죠. 자, 겁재와 함께 상관이 떠 있는데 이건 관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관. 경관했던 과거, 침 좀 뱉었던 과거. 을목이 그러는 거죠.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럼 간목 입장에서는 빨리 도식시켜야겠죠. 겁재가 더 이상 나대지 못하게. 천간에 정화가 관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 과거 문제가 걸려 있다.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건 쟁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럴 때 해결을 봐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이럴 때 겁재와의 문제를 껄끄러운 겁재. 그냥 친구 아니에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뜻합니다. 나한테 협박을 한다든지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과거에 함께 뭔가를 했는데 괜히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번 달에 그걸 먼저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월에 있으신 분들은 뭐 일간뿐만이 아니라 천간에 간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다른 일로 바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일 말고도 다른 일로 바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뭐 자꾸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거나 편의는 뭐죠? 조건부죠. 조건부로 뭔가 이렇게 제안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부터 하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겁재와의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다. 과거의 문제부터 해결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내년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겁재운이라는 것 자체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일을 안 챙기고 남의 일부터 봐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겁재가 극하는 게 뭐예요? 정제잖아요. 정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일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뒷전이고 겁재가 뭔가 하자는 거 다른 사람 일을 먼저 챙기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일부터 우선 내가 해야 될 일부터 처리를 한 다음에 뭔가 함께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길게 얘기를 해봤자 중요한 건 내가 처리해야 될 내일부터 그리고 미래 계획보다는 과거의 일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라. 뒤죽박죽 섞이지 않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간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 해수를 본다는 건
남의 집 얹혀 사는 느낌이 드는 게 울먹이 해수를 보는 거죠. 왜? 모니터 이거 진짜 너무 미치겠다. 모니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깜빡거려가지고 이거 집중이 안 되네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해수에서 간목이 장생하고 있어요. 정인인데, 정인이면 내 엄마잖아요. 나를 마땅히 먼저 챙겨줘야 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뭐 곧대로 또 들으시는 분은 없겠죠? 호랑이가 마늘 쑥만 먹고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 정인이면은 마땅히 내가 먼저 대우받고 내가 먼저 챙김을 받아야 되는데 간목이라는 갓난 애를 먼저 챙겨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나는 좀 더 컸으니까. 그런 상황이 불편함.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왠지 불편함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목은 목생화하기 위해서 수생목을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해수는 을목 입장에서는 내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동을 해야 된다.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을 쓰기 위해서 힐링을 좀 받아야 되는데 바닷가를 갈 수도 있죠. 해수니까 바다에 가서 나도 힐링하고, 사회충이면 역마니까 출장 갈 사람 하면 내가 손을 들어서 뭐 영업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 지지의 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목생화하기 위해서 수생목을 하려면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뭐 놀러를 갈 수도 있고, 천간에 가불목이 있는 경우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도 해야 되겠고 과거의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놀러도 가고 싶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1순위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1순위는 아니다. 얘도 있고 또 있고 좀 섭섭하다. 그죠? 더 오래 하기 위해서는 힐링도 필요하고 좀 쉬어가면서 재충전을 해야 된다. 정인상관 조금만 잘못해도 입을 막는 거거든요. 기껏 문 열어놓고 있었는데 문 닫게 만드는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을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입니다. 병화는 오래된 겁재가 나왔어요. 과거에 알고 지내던 겁재가 편관을 달고 왔네. 어려운 일 갖고 온 거죠. 풀기 힘든 숙제를 갖고 온 거죠. 이걸 잘 해결해주면 간목을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순수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겁재가 참으로 병화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네. 또 탐탁치 않은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게 딱히 하는 거 없어도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나 혼자만 대우받으면 좋잖아요. 얘도 있네. 해보자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연애 말고 사업적으로 사업상 뭔가 해보자고 제안을 한다면 보류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러는 거는, 꿈꾸는 것도 비축, 지분 투자로 뭔가를 같이 산다든지 이런 거 비축,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꿈도 안 꾸시는 게 좋겠다. 병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 입장에서 해월이 됐다는 건 일단 좋은 건 간목이 장생을 받는다는 건데 인복이 강해지는 거죠. 뭐 간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겁재를 정리해 준다. 이제 보살놀이 그만. 정관 들어왔으니까 요거지 그만. 보살놀이 그만. 그동안 줬던 거 다 내놔 하기 좋죠. 누가 이 비경과 함께 옛날 동네 살던 언니 동병상련이잖아요. 근데 정관을 달고 왔어. 하소연을 하면 돼. 이 비견한테 지금까지의 일들을 구구절절 하소연을 해.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비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소연을 막 해. 손해봤던 거. 그럼 같이 머리채를 잡아줄 비견인 거죠.
겁재의 머리채를 잡아줄 비견. 을목을 쥐어 뜯어줄 비견이잖아요. 겁재의 머리채를 쥐어 뜯어줄, 꽃뱀의 머리채를 쥐어 뜯어줄 비견. 그리고 해중의 간목 정인을 품고 왔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 경금까지 있다면 완전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런 분들 있나 한번 수첩을 한번 꺼내보세요. 입구년도 이전 한동안 못 봤던 그런 사람들이 있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나의 억울함을 이렇게 바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비견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월의 무토는 제가 텐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화죠, 노화. 뭔지 아시죠? 노화에 방주할 때 노화. 6월에 벌써 나는 추위를 먼저 느낀 사람이잖아요. 아, 배를 만들어야겠다. 홍수에 대비해야겠다. 먼저 생각한 사람이 무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해중에도 무토가 있어요. 이 해중에 무토가 하는 역할, 필터링 한단 말이에요. 노화가 생물을 태울 때 어떻게 태웠어요? 한 쌍씩 태웠죠. 한 쌍씩. 선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명분을 가진 무토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술까지는 뭐 한 거죠? 식상. 금의 단계를 거쳤단 말이에요. 식상의 단계를 거쳤어. 실습은 끝난 거야.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연마했어.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부족한 거잖아요. 정인이, 배움이 부족해. 공부가 부족해. 인품이 부족해. 깨달음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 신부님을 찾아가야 돼. 엄마를 찾아가야 돼. 그러면 편제, 확실한 답을 주실 거라는 거죠. 답을 주실 거다. 지지의 글자는 뭐라 그랬죠? 시간과 장소 제약을 받는 거라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야만 된다. 부처님 믿으시는 분은 절에 가셔야 되고 자기 믿음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 가신다면 확실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다 보니까 원래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신천지 포기하듯이 하게 됐네요. 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걸 편제로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인편인 인성혼잡의 혼란스러움도 정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무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에게 정해는 어떤 여자죠? 건축학개론의 건축학개론의 년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정제잖아요. 분명히 정제는 정제인데 징글징글한 편인을 달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겁제 입장에선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겁제한테는 쉽고 나한테만 어려운 여자야. 그걸 이제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건축학개론의 수지, 이게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인연. 자, 기토는 술토에서 뭘 하고 있었죠? 도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유술에 갑신 을류에 빠져 있었던 식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취미라든지 금과 관련된 식상에 한참 빠져 있었던 뭔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별로 시들해진 거죠. 한참 빠져 있다가 이제 이슈로 나온 게 인성으로 나왔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뭔가 게임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만렙 찍은 거야. 이제 만렙 찍고
이제 인성을 채우고 싶어진 거죠.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편인이니까 불안해진 거지. 이제 계속 놀아도 되나 싶은, 뭐라도 배워볼까?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나?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해볼까? 배우려다가 말았던 거 써먹을 수 있는 다른 자격증이나 따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이 일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다든지 과거의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화가 계속 이제 새롭게 발전하려고 하는 건데, 해수가 온다는 건 백업하라는 거예요. 백업.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선생님 예전이 더 나은데요, 파라는 소리. 사회충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나는 사화로 앞으로 막 나가고 싶은데 백업을 하라는 그런 댓글이 달리고, 물론 저도 이제 다른 데 가서 비슷한 에너지를 쓰죠. 아, 그 전이 더 나은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든지,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자꾸 그 이전처럼 해달라고 뭘 하려고 하는. 잠깐, 기토가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죠? 아, 참,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 억지로 지금 짜내려고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 뭐 여자분이시라면 남자친구잖아요. 남자친구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셔라.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이것도 반대로 봐야 돼요. 을목 입장에서는 목생화 해주기 위해서 수생목을 받으려고 어디 바닷가 놀러 가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수생목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제극인을 할 수가 있죠. 좋은 마음으로 가자고 한 건데. 초치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초치는 소리. 지금 뭐 우리가 그럴 때야 라든지, 나는 5성급 이하에서는 잠을 못 자, 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준다든지. 우리 오빠 허리가 휘었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휘었어. 자, 그렇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으로는 정관, 지지로는 식신이 됩니다. 식신 제살. 정관 식신에 좋네요. 딱 봐도 과거의 영광이 나타났다. 와, 여자분이시라면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옛날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딱 해결해준다. 일단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좋은 때죠. 내 능력을 발휘하기 좋은 때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내 능력을 발현할 때고, 수월에 이미 뭐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이 정화가 신금을 제거를 했어. 겁재들을 다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타났어. 겁재들을 제거하고, 이게 또 간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리가 생기는 거죠. 술토에서 겁재들은 다 걸려가지고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이 올라왔다는 거, 직장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예전 직장에서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옛날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자, 이럴 때는 경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경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신금입니다. 자, 수월에 지장간에서 이 정화가 이제 비견들을 극했어요. 비견들을 극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중에 간목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리가 생겼어. 술토에서 경쟁하던 모런 구조 속에서 자리가 생긴 거라고요. 편관이니까 공채라기보다는 특채 같은 거죠. 대신에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과 사이가 멀어졌을 수도 있죠. 이 병수롤에 사이가 멀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같이 비슷하게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멀어지는 상황이
비슷하게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닌데 현재 재생관의 구조가 쉽게 가져간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를 얄밉게 한다.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신금 입장에서는 사화보다는 해수가 편하죠. 천간에 편관이 있어가지고 묘한 긴장감이 드네요. 약간의 앙금이 있는 편관 같은데 과거의 편관. 편관은 편관이니까 수나 토가 있는 신금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는 달고 왔으니까 뭔가 앙금이 나와 있는 듯한 뭔가 삐진 듯한 그런 인간이죠. 뭔가 풀리지 않는 꼬여 있는 듯한 간지럽히면 풀릴 것 같은 지지는 특정 장소에 가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수. 내가 상관 짓을 좀 해야 된다. 해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컴컴한 곳, 바닷가 아니면 커피숍 이렇게 모이는 곳, 물이 많은 곳, 조명이 비춰진 곳, 뭐 하여튼 그런 장소, 나이트인가? 하여튼 특정 장소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풀어주면 금방 풀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신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는 수월부터 뭘 한 거죠? 제극인이 세게 온 거잖아요. 출토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뭐 학원, 도서관, 극장, 찜질방 뭐 하여튼 그런 공간에서 현타가 아주 시게 온 거죠. 제극인 당했으니까.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현실을 막닥뜨린 거잖아요. 현실은 이렇구나. 관인상생을 막아버렸잖아.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월급 통장 보고 현타가 세게 왔을 수도 있고 마치 그거 뭐였죠? 24시간 생중계되는 영화 있었는데 세상이 마치 나를 생중계하고 있는 듯한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것 같다. 인성이란 건 하나의 믿음 같은 건데 수로를 지나왔다는 건 내가 믿고 있던 세상이 믿고 있던 믿음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후에 정화가 떴잖아요. 나 돌아갈래. 뭐 이런 느낌. 거기에 해수까지 달고 왔어요. 지지에 금까지 달고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나 혼자 어디 바다로 그냥 여행이나 갔다 올래. 쪽지 하나 딸랑 써놓고 어디 나 찾지 마 이러고 쪽지 한 장 딸랑 써놓고 바닷가로 떠나는 그런 모습. 일단 해자축월의 임수는 임수 일간만 뜻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일간에도 해당이 되는 거지만 해자축월의 임수는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기운이 강해지는 거고 차갑다 보니까 자칫 빌런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까지 아닐 수 있어도 상대방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요. 요럴 때 이 목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무섭다고 그냥 장난쳐도 무섭다고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 빌런처럼 보일 수 있다. 다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간다고. 오죽하면 떠내려가겠어. 근데 해수는 더 심해. 해중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근이 되어주니까 이러면 떠내려가지도 못해. 붙잡아 놓고 때리는 거야. 멱살 잡고 때리는 거야. 이러면 더 무섭죠. 흘러가게 두지도 못하는 거야. 을목 입장에서 임수가 인성이고 엄마잖아요. 되게 무섭게 가리키는 거지. 그 을목은 못하겠어 하는 거지. 못할 것 같아. 강제로 주입시키는 거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하여튼 화를 봤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깨달았다. 현타 왔다. 자, 이제 각자 사연이 다르시겠지만 가볍게 한번 다녀와서 심기일전 하실 수 있는, 뭐 요즘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임수분들도 모쪼록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임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편제를 받습니다. 편제. 수월에 어떻게 됐던 거죠? 수월의 상황이 신유술에 금 편인으로 굳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편인으로 생각이 굳어져 있었어. 근데 저 편제가 나의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녹였단 말이에요. 이럴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이 편제가 생각을 바꿔놔 버렸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긍정으로 바꿔놔 버렸어. 될 거야 라고 바꿔놓은 거죠. 이거 좋지 않나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다가 될 거야로 바뀌었어. 될 수도 있어. 옛날에도 됐었으니까. 이 과거의 정화잖아요. 옛날에도 나는 한 적이 있으니까. 옛날에도 예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낸 적이 있으니까. 슬중 정화. 과거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적이 있으니까. 이 과거의 기억을 꺼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유술에 엄청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일간이 임수도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임수도 마찬가지로 아팠을 수도 있어요. 수일간은 정신적으로 아팠다든지 육체적으로 아팠다든지 임수든 개수든 갑신월, 을유월 어디 다쳤을 수도 있고 식상이 다치잖아요. 그리고 특히 신금이 이제 편인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굳어져 버렸어.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굳어져 가는 마당에 거의 이제 마무리로 안 될 거야라고 이제 되는 마당에 정화가 나왔다는 건 예전에 그래도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는 거죠. 예전에 그런 가능성이나 그게 더 강한 거지. 이런 따스한 기억들이 더 강한 거죠. 이게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이뤄냈던 성취일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나로 나온 거라서 그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 편인을 녹여버린 거예요. 극복을 했어. 그래서 막연하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 할 수 있어. 지지에 금까지 달고 와서 그래, 난 극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로 바뀌었어요. 못할 거야 해서 할 수 있어로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수국화라는 게 이건 상하가 존재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존재한다고요.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이 존재할 수 있고 자기 사주에 정화의 근거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겁재가 정화를 들고 왔, 이 편제로 꼬신다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두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 개수 정화는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다. 그런 마인드로 바뀌신 거죠. 일단 부딪혀보자, 해보자. 대신에 이제 그런 반대급부로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쟁제니까 의견 대립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재성이 약해진다는 건 인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인정을 못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과거에서 이렇게 재성이 올라왔다는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은 지나왔는데 과거의 상황을 끌어다가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입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너무 미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상황을 너무 미화시켜서 뭐 현재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거나 마무리를 급하게 하거나 하여튼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재성이니까. 임수도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수일가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셀프로 하지 않으면 운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게 돼. 이렇게 재성을 또 띄우고 왔잖아요. 그리고 내년이 또 병원년이고 내가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누가 지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게 제일 좋죠. 누구한테 지적을 당하는 것보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더 괴롭고 상황적으로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게 더 힘든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럼 개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